전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국토부는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 동안 전국의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저가 아파트의 매수 법인과 외지인에 대한 실거래 기획 조사를 실시한다고 지난 10일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업다운 계약, 편법 증여, 명의신탁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입니다. 서울시의회 인사청문위원회는 김원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후 부적격 의견으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의회는 부적격 사유와 관련해 김 후보자의 전문성을 비롯한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0일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 9일까지 등록된 전국 아파트 매매 계약 건수는 1,500건으로 이 가운데 매매 가격 3억 원 이하가 83.3%를 차지했습니다. 전국 3억 원 이하 아파트 매수 비중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월 5, 60%대 수준이었지만 이달에는 초반부터 80%대로 뛰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김지희입니다. 지난해 7.4 대책 이후 다주택자의 투기 대상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에 대해 정부가 기획조사를 벌입니다. 이와 함께 최근 급증한 법인의 저가 아파트 매수 행태에 대한 심층 실태 조사도 병행합니다. 자,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전략 계획들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에 관련한 궁금한 점 생기신다면 전화번호 024-man나53-2668번, 무료 문자번호는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 후 아래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지금 바로 아래 나오는 QR코드를 찍고 서울경제TV 부동산 노란 톡방에 입장하신 후 부동산에 대한 최신 정보와 궁금한 점들 함께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부동산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하실 때 이 점 유념하셔야겠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올인원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 올인원 커리어우먼 권호숙 대표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권호숙 대표님이 서울시 재개발 6대 규제 완화책을 주제로 강의를 먼저 준비하셨는데요. 강의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 재개발의 6대 규제 완화책을 발표를 했죠. 우선 6가지인데요. 첫 번째 보시게 되면 주거 정비 지수제를 폐지를 했고요. 두 번째랑 이제 세 번째입니다. 공공기획을 통한 기간 단축이랑 절차를 간소화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를 보시게 되면 2종 7정 일반 주거 지역을 규제를 완화를 했고요. 다섯 번째는 재개발 해제 구역 중에 노후 지역에 신규 지정을 하게 되죠. 여섯 번째 보시게 되면 매년 재개발 구역을 지정을 공모를 한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세 가지 요건을 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거 정비 지수제 폐지란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개발을 하게 되면 첫 번째 주민의 동의율과 두 번째는 노후도죠. 그런 것들을 부분별로 점수를 매겨서 일정한 점수 이상이 돼야지만이 재개발 신청이 가능한 제도를 폐지를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사실 이 제도는 15년도 전 박원순 시장 때에 도입된 제도인데요. 이런 제도를 하다 보니까 사실 법적으로 충족이 되더라도 이 주거 정비 지수라는 점수 때문에 이 노후도는 받쳐주더라도 이 점수가 높은 점수, 일정한 점수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충족할 만한 곳만 구역이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사업의 문턱이 굉장히 높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현재는
법적 요건만 충족하게 되면 구역 지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주거정비지수 폐지로 인해 가지고 재개발 가능성을 보시면 기존에는 14%라면 지금은 이 폐지가 됨으로써 50% 이상이 상향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공기획을 통해서 기간 단축이나 절차가 굉장히 간소화가 됐는데요. 간단히 결론을 먼저 보시면 이 5년이라는 기간을 2년으로 단축을 했죠. 왜 그러냐 그러면 그전에는 주민 제안이라든지 사전 검토, 그다음에 타당성 조사, 계획, 수립 이런 것들이 지정을 하고 나면 사실은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이러한 절차를 다 간소화를 해서 서울시가 주도하는 공공기획으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단축이 많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전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보통 재개발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동의가 굉장히 필요한데 이 미리 재개발을 지정하다 보면 이 재개발에 대한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이 심하죠.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주민에 대한 이러한 의견들,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동의라는 주민 동의를 10%에서 30% 증가를 함으로써 그 절차, 사전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생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발이란 자체가 5년에서 2년으로 굉장히 최소 단축이 되는 이러한 절차가 간소화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보시면 이종 주거지역이 일반 주거지역인데 보통 7층의 용적률이 제한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규제를 완화를 했습니다. 이 제도가 나옴으로써 굉장히 핫한 이러한 부동산 시장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었는데요. 보통 2종이면 7층밖에 안 되던 이 층고 높이를 25층까지 완화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 25층이라는 이 제도가 굉장히 많은 층수로 봤을 때 용적률이 굉장히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체 서울시에서 이종 주거지역을 보시면 보통 한 61%를 차지하는데 그 61%가 7층의 규제 제한을 받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이제는 25층으로 굉장히 상향 조정이 됐기 때문에 최고 높이가 190 용적률에서 200% 굉장히 상향 조정이 된 부분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용도를 변경하게 되면 이 보통 조건이 공공임대 아파트가 지어지는 것이 보통 10% 이상이 들어갔었는데요. 이 제도도 폐지가 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가 폐지가 됨으로써 부동산에 대한 굉장히 핫한 뉴스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또 부동산이 핫한 뉴스로 따라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투자에 대한 메리트, 투기 근절이 같이 나와야 되는데 이 투기 근절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분 쪼개기라든지 토지 거래 허가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족시킬 만한 이러한 자료들이 또 법적으로 나와야지만이 사실 이 근절을 막고자 하는 의기가 있습니다. 특히 이 정부에서는 이 부동산에 대한 주택에 대한 공급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이 제도 6가지 규제 완화를 함으로써 주택에 대한 공급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름으로써 부동산이 조금 안정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일단 정부에서 주도하는 서울시의 재개발은 일단 민간 사업으로서 공공이 주도함으로써 굉장히 발빠른 개발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슈 진단 시간에 이 재개발 6대 규제 완화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투자 전략 세우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계속해서 권호숙 대표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만나볼 지역은요.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3호선 지축역 역세권입니다. 복층형 3룸 구조의 오피스텔이고요. 지역 시세는 3억 2,800만 원에서 3억 8,200만 원을 예상합니다. 자, 고양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준비된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김미정, 이나은입니다. 나은 씨, 네. 또 어디로 왔는지 아세요? 여기가 어딘가요? 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지축역 앞입니다. 여기가 바로 그 고양시 덕양구 지축지구 맞나요? 맞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삼성지구와 더불어 뜨거운 각광을 받고 있는 곳인데요. 근데 여기가 저는 왜 핫한지 잘 모르겠는 게 오다 보니까 공사 현장이 너무 많더라고요. 공사 현장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오산이에요. 그런가요? 네, 정말 많은 호재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2만 명 입주, 네. 서울생활권, 북한산, 창릉천, 아니, 잠깐.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메모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메모할 필요 없고 네. 지금 당장 가서 확인해봐요. 가요. 현재 지축역 주변은 온통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바로 신도시인 지축지구가 들어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2년 뒤에 약 2만여 명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도 고양시 지축지구. 다리 하나를 두고 서울시 은평구와 마주하고 있어 뛰어난 서울 접근성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3호선 지축역과 두 정거장 거리인 연신내역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가 들어설 예정인데요. 현재 지축역에서 강남 삼성역까지는 지하철 이용 시 약 1시간 정도 걸리지만 향후 GTX A 노선을 이용한다면 30분 내로 이동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지축지구만의 특별한 매력, 바로 다른 곳에서는 만나보기 힘든 편리한 생활 인프라입니다. 짜잔! 이곳이 바로 그 유명한 초대형 쇼핑몰이죠. 스타땡땡입니다. 여기가 그 바로 고양시와 하남시 집값 상승의 주범 그곳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형 쇼핑몰이 주변에 있으면 당연히 집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 네. 같아요. 나원 씨 생각해보세요. 일단 쇼핑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각종 먹을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너무 가득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집 근처에 있으면 정말 좋긴 한데 카드값이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카드값 걱정 아직 이릅니다. 뭐가 또 더 있나요? 네,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일단은 이쪽으로 가면 농협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하는 마트죠. 땡나루 마트가 위치해 있고요. 또 저쪽으로 가시면 고향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가구 쇼핑몰 땡케아가 있습니다. 하나만 있어도 좋을 대형 쇼핑몰이 주변에 3개나 위치하고 있는 지축지구. 특히 신도시가 자리 잡는 데 중요한 생활 인프라가 이미 갖춰져 있어서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면 지축지구의 관심도는 더욱 높아질 것 같은데요. 서울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은 물론이고 GTX 등 다양한 교통 호재와 대형 쇼핑몰이 있는 완성된 생활 인프라. 거기에 북한산 조망과 창릉천 산책로라는 쾌적한 환경까지 갖춘 이곳. 경기도 고양시 지축지구. 주목해 보시죠. 네, 영상으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지구에 대해서 함께 먼저 만나봤는데요. 자, 대표님 그럼 이제 자세한 입지와 호재 부분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네, 영상을 보셨는데도 굉장히 잘 나와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양시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 고양시에서 보시게 되면 제일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원흥지구, 삼성지구와 또한 지축지구. 지금 택지 개발이 3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특히 삼성과 원흥은 이미 이제 완료가 되어 있는 이러한 도시로 보시면 되겠고요. 지축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간에서 공사를 막 하기 때문에 미생이죠. 아주 미완성이 되어 있는 이러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은평지구와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거의 맞먹는 이러한 지역인데요. 고양시지만은 서울 근역과 굉장히 가깝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기 보시면 이 지축지구의 하단에 보시면 바로 3기 신도시 창릉지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3개의 지구뿐만 아니라 뉴타운까지 보시게 되면 4개의 지구로 인해서 하나의 전체적인 도시가 형성이 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미 완료가 되어 있는 이러한 지역과 미완성이 되어 있는 이러한 지역이 같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설이 들어와야 되고 많은 도로의 개발이 이루어져야지만이 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특히 지금은 3호선이 연결되어 있는 곳이 바로 여기고요. 그 다음에
신분당선이 연장이 되는 지역이 바로 또 여기입니다. 그리고 수도권을 원활하게 다닐 수 있는 이러한 교통이라든지 고속도로 이러한 구간도 굉장히 잘 구비가 돼 있고, 향후에는 이 지역 자체가 이제 미완성 시작이라는 지정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 이러한 지역이 가치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 짐작해 볼 수가 있죠. 보통 보면 부동산은 이 미래 가치가 많은 것을 선호를 하지, 미래 가치 없는 것은 생명이 죽은 거랑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다는 것은 그만큼 일자리와 새로이 들어오는 업무시설, 산업단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자면, 우선 이러한 지역에 무엇보다도 도시는 이미 형성이 돼 갖고 만들어지는 과정이라 그러면 거기에 상주할 수 있는 인구들이 얼만큼 되는지를 한번 보시면 제일 핫한 것이 아무래도 지식산업센터겠죠. 지식산업센터만 7천에서 8천 명이 상주 인구가 발생하고요. 그 이외에 보시면 테크노밸리 복합단지, 쿠팡 물류센터, 이케아 이런 것들에 대한 편의시설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창조할 수 있는 이러한 기업들이 상주를 함으로써 상주 인구가 7천에서 8천이 이미 지센터에 상주 인구가 있고, 그 이외를 다 합친다면 10만 명이 넘는 상주 인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일자리도 굉장히 풍부한 것을 감안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스타필드 굉장히 유명하죠. 이곳에서 모든 것이 다 되는 거죠. 정말 먹고 즐기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롯데몰도 마찬가지. 그리고 또 병원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이러한 병원 시설까지 따지고 봤을 때에 보통 공세권, 그다음에 습세권, 그다음에 편의시설이 몰려있는 몰세권과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굉장히 포인트에 있고 있는 역세권과 이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져 있는 몰세권까지 4개의 모든 권역들이 몰려있는 이런 지역이 입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개발이 이제 시작이라는 점은 이 미래 가치를 예상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미 짐작을 하실 겁니다. 이곳이 이러한 도시로 변한다는 초창기에 들어가시는 분하고 사실은 이 시간 텀이 부동산의 가치를 증가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차지하기 때문에 나중과 초창기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입지 조건뿐만 아니라 일자리까지 굉장히 풍부하다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개발이라는 것은 이 자체의 개발이 많은 것이 새로운 도시를 만들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새로운 거죠. 하지만 교통이 또 복잡하거나 불편하면 그만한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교통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 GTS A 노선이 들어올 예정에 있죠. 파주 운정에서 하성시 동탄까지 이어주는 거와 일산에서 서울까지 소요되는 게 지금 한 52분이면 이제 14분대로 단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삼성까지는 80분에서 20분으로 단축이 됩니다. 그만큼 교통이 단축이 됨으로써 출퇴근의 교통난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시간이 서울로 보았을 때는 굉장히 진입이 수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고용 창출뿐만 아니라 인력까지 굉장히 19만 명을 예상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GTS 노선 중에 가장 빠른 사업을 이루어지고 있죠. 2024년도에 개통 예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신분당선 연장선인데요. 굉장히 메리트 있는 신분당선이죠. 신분당은 광교, 분당, 판교를 거쳐서 강남까지 이어주기 때문에 황금 노선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용산과 고양 삼성을 이어주는 이 간선급배 철도망입니다. 그리고 이 철도망을 구축 계획을 포함해서 사업 추진을 보시면 고양의 삼성, 원흥, 지축지구 그것뿐만 아니라 3기 신도시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이 교통의 공급이 주택보다가 교통이 부족하기 하면 반드시 필요한 이러한 교통망이 주기 때문에 그 사업 중에 한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GTS A 노선과 함께 이 신분당선이 연장이 되기 때문에 교통의 주가 되는 이러한 개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따라 고양선이 있는데요. 고양시청에서 덕양구, 창릉, 3기 신도시죠. 거기까지 6호선 세전역을 이어주는 경전철입니다. 올해 2월 달에 예비 타당성을 시작했는데 5개월 만에
이게 통과가 됐죠. 굉장히 급속하게 빠른 개발 사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세전력에서 한승을 하게 되면 이 서울의 접근성이 굉장히 향상이 되기 때문에 고향과 여의도를 이어주는 이동 시간이 25분이 단축이 된다는 점 또한 굉장히 메리트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개통은 아무래도 좀 시간이 걸리지만은 언젠가는 이 29년도 되면 개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교통에 대한 접근성 앞으로 추후에 계속 잘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기지 이 부지를 보시면 굉장히 큰 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삼송이나 지축지구에서 이 발전을 막고 있는 이러한 지역인데요. 이 지역의 차량 기지가 이렇게 큰 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아주 오랜 세월에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발전을 막고 있는 것은 자명사실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개발도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삼송지구나 지축지구는 이 도시를 완성시키는데 이 기지가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 개발이 완료가 됐을 때는 이 통일로 주변으로 해서 교통 수요가 굉장히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가 아주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지금은 3호선이 대하역까지만 종점인데요. 앞으로 이 기지가 나감으로써 개발이 되면 이 3호선의 파주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전이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고 굉장히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 개발 사업 중에 너무나 큰 개발 사업이 들어갈 예정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특히 이제 지축지구에서 은평 뉴타운까지는 현재 이 지도에서 본 바와 같이 여기가 지축지구고 여기가 은평 뉴타운 지구인데요. 이 다리가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는 없어서 이 우회전으로 이렇게 돌아가야 되고 굉장히 교통이 불편한 가운데 있는데요. 향후에 지금 곧 이 교량이 지어지게 되면 이 은평구에 사시는 서울 주민과 고양시에 사시는 이런 주민들과 굉장히 교통망이 수월해지죠. 이 지축에서 이 넘어가는 서울은 그냥 고양시라고 경계선만 있을 뿐이지 실제로 생활 권역은 서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이 은평지구에서 이 교량이 하나 주면 은평뿐만 아니라 마포구까지도 굉장히 근거리에 왔다 갈 수 있는 이 교량이 생기기 때문에 이 자그마한 다리가 주는 역할이 아주 크게 나타나죠. 지축지구와 은평을 연결해주는 이 다리지만은 올해 말까지 지축지구에서 한 70%가 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빠른 사업이 진행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DMC 마포구죠. 마포구까지 한 번에 이동이 가능한 이러한 교량의 역할이 부동산의 가치까지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삼송지구는 이미 이제 도시가 완성이 되어 있는 지구고 지축지구는 이제 아직 미생인 도시죠. 도시가 미완성이 되어 있는 지구인데 은평지구까지 수요가 확보가 되게 되면 이 주거에 대한 대체 지역이 사실은 경기권이라고 아주 싸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고요. 이제는 서울에서 많은 이 아파트 값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제 수도권도 서울과 차이 없을 만큼 굉장히 많이 급등을 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의 대체 지역이 수도권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왜냐 그러면 서울의 접근성이 좋은 곳은 이 부동산의 가격도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밀려나는 수요에 비해서 이 주택 가격은 함께 가죠. 수요와 공급에 대한 법칙에 의해서 수요가 그만큼 많으면 공급도 그만큼 있어줘야 되는데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으면 당연히 부동산 가치가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투자에 대한 메리트는 모든 사람들이 서울을 중심으로 한다고 생각하시지만은 이제는 수도권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생각을 바꾸시고 달리한다는 점을 제가 이제 손님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고양시가 그런 지역이 서울의 대체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주변 시세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현재 매매 가격을 보시면 3억 2,800에서 3억 8,200인데요.
방이 3개인 오피스텔입니다. 방이 3개 오피스텔은 사실 주거 대체용으로 굉장히 적합한 사이즈죠. 임대 가격이 현재 기준으로 하면 3억에서 3억 5천인데요. 실제로는 지금 임대 가격이 이 가격이지만은 입주 시점을 보시면 향후에 1년이 넘겨 남았기 때문에 그 향후에 1년 넘겨 남은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이 동일하다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일하면 사실은 투자를 하신 분들은 굉장히 이 투자 금액이 들어가지 않는 아주 메리트가 있는 거고요. 실제로 분양을 받으셔갖고 입주를 하실 분들은 오피에 대한 대출이 주택보다 훨씬 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임대를 보시면 보증금은 개인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은 이 아파트 개념을 보시면 사실은 2천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천 이상 1억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한 100에서 110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시고 오피는 대출이 원활하죠. 1억 800에서 1억 3,200까지 예상을 하시고 자금 계획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형 교통호재가 가득한 경기도 고양시 지축동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권원숙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권원숙 대표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발빠르고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교육과 전략들 그리고 시장에 대한 소식들까지 알차게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오반장 오정근 팀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느 지역 살펴볼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풍부한 학군 소유를 갖추고 있으면서 서울시에서도 가장 살기 좋은 구로 손꼽히는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신축 다세대 주택가 그리고 많은 직장인 배우 수요와 그리고 많은 개발 호재들을 포함하고 있는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신축 오피스텔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체크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지역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2, 3호선 교대역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요.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5억 4,500만 원에서 6억 8,500만 원 정도의 시세가 예상됩니다. 자, 서초구 서초동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입지부터 살펴봐 주시죠. 예, 서초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 안에서도 가장 살기 좋은 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 서울교육대학교 맞은편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하철 2호선과 3호선을 이용하실 수 있는 교대역과 3호선을 이용하실 수 있는 남부터미널 그러니까 더블역세권 중간쯤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세대 주택 주변으로는 굉장히 고급 주택들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오셔서 눈으로 확인을 하신다면은 주변 환경이 굉장히 쾌적하다라고 보시면서 느끼실 수 있겠고 바로 도보 5분 거리에는 경부고속도로가 위치해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같은 경우 지금 지하 사업이 추진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개발이 추진이 된다 그러면 상층부에 많은 공원들과 각종 편의시설들 그리고 상업시설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도보 5분 거리의 숲세권 환경과 공원까지도 누리실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으로 남부터미널과 그리고 대법원 그리고 강남 성모병원 그리고 많은 편의시설들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차를 이용하신다면은 각종 의료시설들과 문화시설까지도 즐기실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차량을 이용해서 한 5분 거리에 서리풀공원이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리풀공원 같은 경우 26년에 수건 사업인 정보사보지가 이동을 하면서 공원이 조성되었고 서리풀 터널까지 개통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서리풀 터널이 개통이 됨으로써 주변 집가 상승을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러한 영향들도 충분히 누리실 수 있는 곳이 바로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신축 다세대 주택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입지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인 우성 아파트 사거리에 많은 아파트들이 재건축이 됐다는 부분입니다. 많은 아파트들이 재건축이 되면서 많은 집가 상승을 가져왔고 그로 인해서 주변 다세대 주택들이나 빌라 그리고 신축 나홀로 아파트들까지 꾸준한 집가 상승을 가지고 오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초구, 서초동 같은 경우 명문 학군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로 인해서 풍부한 학군 수요가 이루어지는 지역입니다. 주변으로 보시면은 서울고등학교와 상문고등학교 그리고 서초고등학교가 1km 내외에 위치해 있으며 그리고 많은 초등학교들이 500m 내외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풍부한 학군 수요와 임대 수요가 이루어지는 지역이 바로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해 있는 신축 다세대 주택이라고 입지를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거주하기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는 곳이 서초구 서초동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개발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호재들이 있는지 짚어주시죠. 예, 서초구 같은 경우는 많은 문화 생활과 예술 같은 데 투자를 하는 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서초구에 예술의 전당이 위치해 있기도 하지만 또 많은 예술 공연들이 앞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공연들과 전시회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서초구에서 개발을 하려고 예정인 아트밸리 가로수길이 조성이 된다 그러면은 많은 관광객들과 그리고 많은 공연들, 전시회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수요와 그리고 인구 유입이 되는 개발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위치한 노태칠성 부지의 개발도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지금은 노태칠성 부지 같은 경우 아직 개발이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근데 바로 옆에 있는 부지인 코론 스플렉스 부지가 내년 개발을 착공한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앞으로 노태칠성 부지까지도 그 개발 호재에 인해서 계속적인 탄력을 받아 개발이 될 수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로 인해 많은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개발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막히는 도로들의 상황이 지하로 이동을 하면서 지금의 시간에서 약 3배 정도 이동 시간이 단축되신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위에는 각종 공원들과 그리고 편의시설들 그리고 각종 상업시설들이 들어올 예정이어서 그만큼 주변 환경들과 그리고 편의시설들이 잘 갖추어짐으로써 인구 유입이 꾸준하게 될 수 있는 곳이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또 위치한 남부터미널 같은 경우 굉장히 낙후된 시설로 인해서 지금 많은 이용객들의 감소를 가져왔습니다. 그렇지만 강남 노른다 땅 중에서도 굉장히 개발 호재를 갖추고 있는 곳이 바로 남부터미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남부터미널이 개발이 된다 그러면은 호텔들과 그리고 오피스 그리고 쇼핑몰, 영화관, 터미널까지 갖추게 됨으로써 복합 상권을 형성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복합 상권을 갖추게 된다라 그러면은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여기서 저희 그 신축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 도보로 이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임대 수요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개발 호재라고 말씀을 드리며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주변에 생활 인프라도 잘 되어 있고요. 학군이면 학군, 교통이면 교통, 빠지는 것 하나 없는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여기 개발 소식들까지 풍부하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집가 상승, 시세 상승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 지역의 시세 어느 정도로 형성되어 있을까요? 예,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신축 다세대 주택 매매 금액은 5억 4,500만 원서부터 6억 8,500만 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세 예상 금액은 4억 7천만 원서부터 5억 9천만 원으로 예상이 되어서 실투자 금액은 8천만 원과 1억 그 사이로 실투자를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월세 투자 시 임대 금액은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20에서부터 150만 원까지 예상이 되어서 대출 예상 금액인 2억 1천만 원서부터 2억 7천만 원을
이용을 하신다면 실투자금 3억 원에서부터 3억 8천만 원으로 실투자를 하실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소개해드린 정보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02-3153-2668로 전화 주시면 더 자세한 정보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서초구 서초동 투자 전략도 알아보도록 할까요? 예, 서초구 서초동 투자 전략 간단하게 3가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급 주택가가 주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쾌적한 주변 환경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눈으로 오셔서 확인을 하신다면은 쾌적한 환경을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실 수 있겠고, 주변으로 명문 학군들이 잘 배치되어 있어서 풍부한 학군 수요가 뒷받침이 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은 자녀들의 교육에 투자와 그리고 시간을 투자를 하시는데, 그 많은 임대 수요와 그리고 학군 수요가 꾸준하게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서초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신축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 테라스가 포함된 세대 수가 많이 배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라스를 갖추고 있는 집을 구하고 계시다면은 꼭 한번 오셔서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시고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거라고 투자 포인트 체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우성근 팀장님의 서초구 서초동 지역에 대해서 함께 잘 살펴봤고요.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정보 체크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살펴볼 지역은요.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2호선 역삼역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네요. 원룸과 분리형 원룸 구조인 오피스텔입니다. 지역의 시세 3억 1,700만 원에서 4억 6,300만 원을 예상합니다. 자, 이번에는 강남구 역삼동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삼동 지역 입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죠. 예,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신축 다세대 주택, 신축 오피스텔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역삼역과 그리고 강남역 중간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삼역까지는 도보 4분 거리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초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강남역까지 이용을 하실 수 있어서 더블 역세권의 조건까지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남역 같은 경우 지금 많은 상권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상권 같은 경우 많은 유동인구와 그리고 임대 그리고 많은 직장인들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권에 대한 임대 수요까지 유입까지도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며, 그리고 강남역에 많은 광역버스 노선과 일반 버스 노선을 이용해서 강서권 그리고 강동권, 경기도권까지도 편리하게 교통시설을 이용해서 이동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남구 같은 경우 많은 개발 호재들이 있는데, 국제적으로 복합지구의 개발과 그리고 바로 옆에 위치한 르네상스 호텔의 개발 호재, 그리고 삼성전자 주변의 롯데창고 부지 개발 호재 등 많은 개발 호재들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언주역 주변으로, 그러니까 차병원 사거리 주변으로 의료 특화지구가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많은 의료 시설들이 이쪽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로 인해 풍부한 임대 수요가 계속 발생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고, 많은 임대 수요와 꾸준한 매매 수요가 이루어지는 입지를 갖추고 있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남구 같은 경우 많은 구들 중에서도 1인 가구 수요가 가장 많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강남구 중에서도 역삼동 같은 경우는 동들 중에서도 가장 많은 1위를 차지한 1인 가구 수요가 있는 지역이 바로 역삼동입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소형주택들이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으며, 많은 오피스텔들과 그리고 1, 2인 가구에 대한 소형주택들이 임대 수요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역삼동 같은 경우 그리고 비중이 1, 2인 가구 비중이 32.6%로 달하기 때문에 1인 가구의 비중이 전체 가구 비율 중에서 3분의 1을 차지한다. 그만큼 소형 각종 주택들의 수요와 매매 수요와 임대 수요가 꾸준히 발생되는 지역이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 지역 직장인 수요, 1인 가구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안정적인 임대 수요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지역 눈여겨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개발과 관련한 소식들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눈여겨서 관심 있게 살펴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호재 부분도 정리 부탁드릴게요.
예, 개발 호재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앞에 위치한 테란노 같은 경우 많은 IT 기업들과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T 기업들 중에서는 NC소프트 그리고 삼성 SDI, 애플 컴퓨터 등 대기업은 물론이고 신생 벤처 기업들도 계속 입주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신축 오피스텔 2층 같은 경우 사무실로 얼마 전에 IT 기업이 입주를 하셨는데 이만큼 테란 밸리 같은 경우는 계속적인 임대 수요가 이루어지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와 쇼박스,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 사업들에 이루는 회사들, 쇼박스, 유니버설 픽처 코리아 등 거기에 이 종사하시는 직원들의 보통 연령들이 20, 30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꾸준한 소형 주택들의 임대 수요가 이루어지는 호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위치한 르넥사스 호텔 같은 경우 얼마 전에 센터필드로 개발을 마쳤습니다. 센터필드로 개발을 하면서 2개의 동, 그러니까 35층 건물과 37층의 2개 동으로 건물이 개발이 마쳐졌는데 한 개의 동에는 조선 팰리스 호텔이 들어와서 지금 현재도 영업을 하고 있으며 오피스 시설 같은 경우도 총 상주 인원만 2만 8천여 명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꾸준한 직장인 수요가 유입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아까 말씀드린 롯데창고 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강남역 주변으로 삼성전자 사옥이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삼성전자 사옥에 비해 롯데칠성 부지가 약 4배 이상 정도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개발이 진행이 돼서 각종 편의시설, 상업시설, 그리고 건물들이 들어온다면은 많은 인구의 유입은 물론 풍부한 직장인 수요까지 또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바로 옆에 위치한 역삼동 신축 오피스텔의 꾸준한 임대 수요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고 그리고 강남의 가장 큰 개발 호재인 국제교류 복합지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 복합지구 같은 경우 코엑스를 중심으로 많은 상권, 그러니까 상업시설들이 들어올 예정이며 잠실 운동장을 주변으로 공원시설 그리고 전시시설 그리고 각종 이벤트 시설들이 들어올 예정이어서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개발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심에는 현대차 사옥이 들어올 예정인데 이 현대차 사옥 GBC가 들어오게 된다면은 그룹 통학 사옥과 그리고 전시장, 공연장, 호텔, 오피스 시설들이 들어와 약 일자리 창출만 해도 120만 명에 달하는 일자리 창출 효과를 누리실 수 있는 개발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개발 호재들 중 영동대로 지하 사업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되는데 영동대로 지하 사업 같은 경우 각종 편의시설과 그리고 도심공항 터미널 통합 역사들이 들어올 예정이며 그 통합 역사 환승 터미널에는 GTX, A노선과 C노선 그리고 KTX 그리고 많은 버스 노선들이 들어올 예정이어서 하루 이용객 수만 해도 70만 명의 이용 고객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만큼 많은 인구들이 유입이 된다 보면 그 주변으로는 굉장히 상업시설들이 개발이 될 수밖에 없고 굉장히 임대 수요가 일어날 수 있는 개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역삼동 오피스텔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국제교류 복합지구의 개발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며 역삼동 신축 오피스텔 개발 호재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대형 개발 소식들이 많습니다. 현대 GBC라든가 국제교류 복합지구 등 일자리가 또 많이 늘어날 만한 소식들도 있으니까요. 이 지역 좀 관심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호재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강남구 역삼동 주변 시세는 어떨까요? 예, 강남구 역삼동 신축 오피스텔 시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매 금액은 3억 1,700만 원서부터 4억 6,300만 원으로 부가세 별도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세 예상 금액은 임대 금액 2억 6천만 원서부터 3억 8천만 원으로 예상이 되어서 전세 금액을 이용을 하신다면은 5억 7천만 원서부터 5,700만 원서부터 8,300만 원으로 실투자를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월세 투자 시에는 임대 금액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105만 원서부터 135만 원이 예상이 되어서 대출 예상 금액 2억 4천만 원에서부터 3억
4천만 원을 이용을 하신다 그러면은 실투자 금액 5,700만 원에서 1억 300만 원으로 실투자를 하실 수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안정적인 임대 수익 물론이고요. 향후에 집가 상승까지 좀 기대해 볼 만한 지역입니다. 소개해드린 정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역삼동 지역 투자 전략도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역삼동에 위치한 신축 오피스텔 간단하게 3가지 투자 전략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테란노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풍부한 직장인 수요로 인해 꾸준한 임대 수요, 매매 수요가 이루어지는 지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란노의 풍부한 직장인 임차 수요, 이 첫 번째 포인트로 좀 말씀을 드리며 두 번째로는 미리 맞춰진 월세와 전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투자를 생각하고 계시다면은 투자를 하시면서 바로 월세 수익과 그리고 갭 투자를 진행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공실에 대한 걱정까지도 없으며 앞으로 수익형과 차익형에 대한 투자까지도 같이 바라볼 수 있는 포인트라고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로는 강남에서는 볼 수 없는 탁 트인 조망권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남역에 강남구 그리고 강남역 역삼동에 많이 위치해 있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 굉장히 동간거리가 짧기 때문에 조망권이 확보가 돼 있는 오피스텔들이 많지 않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 신축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고층부에는 탁 트인 조망권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오셔서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신다면은 이 조망권에 너무도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라고 체크를 하실 수 있다라고 좀 투자 포인트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방송 보시고 문의를 주실 것 같은데요. 팀장님, 그렇다면 유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좀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예, 역삼동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 투자를 하실 때 수익형 투자 상품으로 많이들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역삼동 같은 경우는 꾸준한 토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수익형이 아닌 차익형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투자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로 인해 다른 지역에 오피스텔 투자를 하실 때는 진짜로 토지가들이 계속 지금도 상승을 하고 있는지, 그로 인해서 10년 아니면 5년 후에 건축물에 대한 가격이 하락을 하더라도 꾸준한 집가 상승을 가지고 올 수 있는지 그런 점들을 꼭 체크를 해보시고 현명한 투자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임차 수요 풍부한 강남구 역삼동 지역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자, 오정근 팀장님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정근 팀장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화면으로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부동산 가치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하실 때 이 점 꼭 유념하시고요. 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TV,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고요. 방송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02-3153-2668번, 무료 문자 번호는 013-3366-0110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노란 톡방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아래 QR코드를 찍고 부동산에 관한 궁금한 점들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